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도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주식 챔피언 김도호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어제에 이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기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역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이나 뭐 전반적으로 전세 글로벌적으로 뭐 양적 완화라든지 많은 정책들 그리고 지원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약간 반등성이지 상승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떤 지수의 흐름보다 미국장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따라 올라간다라기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말 그대로 그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 시장 전체에 하락이 시작됐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는 우리나라가 먼저 영향이 시작됐다는 게 조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흐름은 많은 양적 완화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으로 시장이 반등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환율이 1,300원대 부근에서 아래쪽으로 지금 1,200원 중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이 흐름 안에서 시장이 거기에 대한 반발적인 흐름으로 나타났다. 조금은 다소 안정적인 느낌에서 조금 이제 자리를 조금 한번 지탱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나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정도이지 상승을 위한 발판을 만들고 올라가겠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따라갈 시기는 아니다라고 판단되고요. 대응할 시기가 아니고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겠지만 외국인 수급은 말 그대로 올라갈 때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역시 떨어질 때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판단에서 기관이 방어적으로 나오고 상승 탄력을 외국인이 만들어줄 때 개인이 매도한다라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을 계속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큰 흐름, 말 그대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장 자체 우리는 막연하게 호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호재는 역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은 금융위기가 아니고 실물경제가 무너진 말 그대로 막혀있는 겁니다. 이 실물경제에 대한 부분이 좀 풀려나가는 그 부분이 나타날 때 시장은 조금씩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바둑경원에 실물경속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좋은 수가 있더라 아니면 위기가 오더라도 섣부르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 수를 놓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섣부르게 위기가 온 것도 맞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수가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매도세와 매수세의 위치를 정확하게 읽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원래 지금 바닥권 최근에 있었던 저점이 만드는 반대매매 물량이 줄고 난 이후에 이 지금 깨지지 않는 이 자리대가 매수세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뭐 지수 차트를 잠깐 보고서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때 봤었을 때 19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이었는데 이때 저점을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이때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도세가 위쪽에서 꾸준히 나타나다가 최근에 아래쪽으로 3일 연속 매수세 자리를 지켜주면서 위로 방향을 줬다라는 이 자리가 역시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지 지금은 매도세 자리에서 눌리기 내려갔다 하락을 시작했던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섣부른 대응을 했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눌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래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리 역시 1500포인트 지수는 1500포인트 자리로 눌러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섣부르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 종목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식으로 추측성으로 따라가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요. 역시 직수는 올라갈수록 매도세 우리가 반대 매매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락세가 나왔던 그 자리대가 저항으로 잡혀져 있고 그 지수대는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대가 아직 위쪽으로 하나, 둘, 세 칸, 네 칸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뚫고 나가고 난 이후에 역시 매수세가 시작됐던 아래쪽으로 다시 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응을 하시고 지금은 내려가는데 사는 게 아니고요. 올라와서 눌러줄 때 사는 그런 걸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섣부르게 대응하지 않고 지금은 감사보고서 시즌이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사의 안정성을 좀 더 체크하는 시간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요.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시장이 하락장입니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승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는 역시 바닥에서 떨어졌을 때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두 번, 세 번 보여줬을 때 그때 이후에 위로 올라갈 때는 매도세가 돌파하시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섣부르게 급하게 갈 필요 없고요. 천천히 기다렸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장 초반에 급하게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도 우리 시장이 좋았고, 새벽에도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가 11%가 올랐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과열 양상이 되면서 장 초반에 4%, 5%까지 코스피가 올라가다가 이제는 조금 진정세가 나오는 모습인데,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막 흥분해서 따라잡고 이런 투자보다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투자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짚어주셨고요. 자,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자금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좀 급한 불을 꺼줬던 이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1차 통화 스와프가 한 40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공급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역시 비슷한 말을 했는데 지난주에 발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자금이 조속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런 정부나 한국은행의 조치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 전망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해결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가 자세하게 이 해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시청자분 만나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현대차 11만 원에 10%인데요. 현대차요? 예. 11만 원에 10%? 예. 근데 이거, 네. 공장 운영을 판매도가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네. 올라오는 것이 좀 세길래 더 어떻게 그럴까. 계속 네. 가지고 있으면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하시죠? 아니,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줬던 것도 같고 추가 매수하시고 싶은 생각도 네. 있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네. 좀 수주를 못 오니까 현대차가 저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왜 그러는가 또 그것도 의구심도 있고. 예. 전체적인 전망도 좀 체크를 해보고 예.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들고 가야 할지 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좋다 나쁘다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네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인데 네. 정말 요즘에 시장이 삼성전자도 뜨겁지만 네. 현대차에 대한 의견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네. 굉장히 낮다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좀 아직 불안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속된 말로 폭망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올라갈 수 기회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는 거는 결국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들끼리 그렇죠. 서로 예측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 많이 걱정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근데 걱정 안 하시는 게 제 생각, 망한다, 아니다, 이런 서로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몇만 원도 현대차가 아주 공장도 가동할 수가 없고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 똑같아요. 네, 말 그대로 실물 경제,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수출 같은 것을 못 오고 그러니까 아주 또 그냥 굉장히 불안했는데. 네. 이렇게 오늘 올라오잖아요. 그죠? 왜 올라왔을까요? 제가 얘기 드리면. 그건 몰랐어요. 네, 미국장이 어제 반등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예. 반등을 보여줬는데 미국장에서 강했던 게 테슬라, 그리고 포드, GM, 자동차 쪽이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강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실적으로 우리가 실물 경제라고 하면 실제 눈에 보이는 우리 휴대폰, 자동차, 뭔가 파는 회사, 판매를 해도 공급을 해서 누가 사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공급도 막혔고 수요도 막혔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사고 파는 게 다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아야 되고 자동차를 생산해야 되는데 둘 다 막힌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가 실물 경제에 좀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도 현대차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었는데
그 낙폭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많이 빠졌지만 가격으로 따지면 그때 가격 같지도 않았어요. 예, 지금 당연히 그렇죠. 성장성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기차 그때도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뭐 전기차에 대한 이슈도 있고 새로 이제 다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시장 자체가 안정화, 공급과 수요가 안정화돼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자동차 쪽이었어요. 현대차 쪽. 현대차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그만큼 반발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은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서두를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응을 하고 더 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올라갈 때 지금 마이너스 나는 거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중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거래 중에 내가 손해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확정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역시 회복도 가능한 거예요.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가격은. 가치는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매도도 하지 말라고. 네, 지금은 시기적으로 추가 매수 해도 되지만 지금 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분명히 해도 되는 건 맞아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팔지 않고 12만 원 있죠. 네, 12만 원까지 기다리시되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전화를 한 번 더 주세요. 저는 지금 한 7만 원대 있잖아요. 7만 3천 원대 자리 한번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그래요? 이 코로나 끝나지 않았잖아요. 왜 공급이 중단됐을까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해결되면은 어떻게 될까? 다시 가동하고 빠르게 회복은 안 되더라도 다시 올라가겠죠. 단계별로.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렸다가 저는 한 달 정도 이후에 사셔도 충분히 안전하고 12만 원짜리에서 내가 수익 내고 좋은 가치로 팔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기다려 보세요. 네. 네, 현대차 첫 번째 종목으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현대차는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엔 조금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한 12만 원 정도까지 저희가 가격을 알려드렸으니까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전략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삼성생명. 삼성생명. 네, 12만 원에 50%요. 12만 원이요? 네네. 이거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2018년에 사셨나 보네요. 그죠? 네네. 그 뒤로 주가가 계속 떨어졌는데 이게 네. 예,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 심하시죠, 이거. 네. 자, 이거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그냥 가지고 지금 단가가 낮아가지고 네. 더 사고 싶은데 50%라 못 사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비중이 좀 많네요. 네, 근데 제가 산 가격에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기다려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추가 매수를 좀 무리해서라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될지 손절이라도 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도 전문가랑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삼성생명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고 네. 최근에 또 보험 관련 종목들이 좀 이야기도 좋지가 않아요. 안 좋죠. 네. 네, 안 좋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잘 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그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가격 매수가를 그쵸. 보니까 네. 그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하나 짜드리고 싶은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전략을 한번 짜드린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지금 비중이 50%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세요. 네. 많이 부담스럽죠, 그죠? 한 번에 사놓고 기다리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계속 기면은 내 돈이 묶여버리잖아요, 그죠? 네네. 네, 가능한 부분은 일부 다른 쪽에서 매매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네. 다른 것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른 삼성생명. 거는 많이는 안 하고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생명이랑 해서 결국 나중에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한 번에 사놓고 기다리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왜? 빠르지도 않고 천천히 올라갈 거고 회복한다라고 해도 6만 원대까지 회복한다라고 해도 본전 안 와요, 그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략을 줄이고 싶어요. 한 달에 다른 쪽에 매매하다가 수익이 일부 나는 게 있던지 아니면 내가 적금씩 있죠. 적립식. 은행에 적금 넣느니 삼성생명에 적금 넣듯이 조금씩 지금 이 단가 제가 볼 때 한 당분간은 한 5만 원대 아래에서 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대 아래쪽에 기간을 두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분명히 충분히 소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네. 사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소액식 뭐 10만 원도 괜찮아요. 10만 원도 네. 괜찮고 지금 현재 주가가 4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한 주씩을 사셔도 되고 두 주씩을 사도 되는데 그 기간은 2주 이상, 한 달이나 2주 이상, 2주에 한 번 아니면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서 이 삼성생명하고 적립식 나는 여기에다가 적금 넣으면서 장기 투자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은 결국 조금씩 회복해 올 거예요. 아, 네. 네, 분명히 그렇게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결과가 나타나요. 그렇기 아, 때문에 네. 이걸 잃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이라는 회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질 수 없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쪽에 지주격의 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거든요. 네. 이해되세요? 근데 업황이 안 좋아요. 보험 쪽이나 이런 네. 쪽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끌고 가시되 추가적인 매수는 5만 원 아래에서만 적립식으로 2주에 한 번씩 소액식 투자하는 전략으로 한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도 네. 조금씩 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역시 2주 뒤나 한 달 뒤에 보시면 되겠죠. 굳이 아, 그 중간에 이 주가가 흐르고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거 판단하면서 마음, 심리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네. 안전하게 내가 적금 넣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적금 넣는데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변액보험 아시죠? 그죠? 네네. 변동성 있는 펀드에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삼성생명을 봤었을 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으니까 잘 대응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성생명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워낙 높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뭐 추가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차근차근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저금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격 단가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탈출하자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센트리온 헬스케어를 작년에 9만 원에 샀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몰라서 전문가님한테 전화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9만 원에 사셨어요? 작년에요. 작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작년 같은데요? 재작년인가 봐요. 2018년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뒤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요걸 어떻게 좀 탈출을 해야 될지, 이거 매수가까지 막 올라올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도호 전문가랑 얘기해 볼 테니까 함께 좀 들어보세요. 예. 네. 자, 전문가님.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네. 뭐 셀트리온 뭐 요즘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네. 뭐 간다 이야기는 있는데 네. 매수하신 금액이 좀 높아요. 네, 그게 9만 원. 지금 뭐 개인 투자분들이 열광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네. 가지 못하는 거죠. 말 네. 그대로.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이 열광하면 올라가는 힘이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세로 돌아섰을 때 매수세가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셀트리온은 사셨을 때도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회사가 우리가 다 아는 회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돈 잘 벌죠. 그죠? 글쎄요. 돈 잘 언제나 벌어요. 올라나. 네,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네. 좋아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치료제 관련해서 얘기도 많잖아요. 예. 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기자 간담회 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미리 뭐 기대감이 막 올라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만큼 개인의 관심이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관심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고자 하면은 누군가의 파는 물량을 사면서 그 상승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하셔도 되는데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말고 여기서 올라가지 않으면 의미 없고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대로 있을 때 제가 봤을 때 위로 더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네, 여기서 상승이 간다라면. 그러니까 매수는 아래에서 하셔야 돼요. 지금 모두가 이 셀트리온을 지켜보고 있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거기에 올라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조금 그러니까 그러면 기다렸다가 살까요? 그렇죠. 가격만 기다리세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지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이 가격대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단기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오히려 마이너스만 키우는 것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사지 말고 가격을 사더라도 오히려 6만 원대 아래쪽으로 6만 1,000원 정도 있잖아요. 6만 1,000원 아래로 샀을 경우에는 더 빠지더라도 내가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 위쪽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회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들고 계시면서 제가 봤을 때 9만 매수가 있죠? 예. 네, 매수 가격 오면은 전화 한번 더 주세요. 팔지도 말고요. 팔지 말고 전화 드릴까요? 네, 전화 주세요. 9만 원 올 거예요. 올 수 예.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은 하게 되겠지만 그 시간이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중기로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9만 원까지 올 거예요. 아시겠죠? 네, 회사는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보유하세요. 떨어지면 6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전화 한번 더 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으로 알려드렸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동안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1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100명이 증가를 해서 9,137명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100명, 다시 100명대로 좀 늘어나기 좀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확진자의 증가 속도는 어쨌든 확연하게 좀 줄어든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 또 오늘 새벽에 어제 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뭐 좋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협조를 하겠다. 뭐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라든지 의료 장비를 좀 미국으로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또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인은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상담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전화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아이고, 종목? 오랜만에 이렇게 통화가 돼서 오랜만에 전화하셨어요? 네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근데 가지고 계세요? 후성을요. 후성. 예, 원래는 11,000원에 20%를 가지고 있다가 또 20%를 더 사가지고서도 9,300원으로 단가를 낮췄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를 팔았어요. 그래 지금 9,300원에 20%가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9,300원의 단가를 맞춰가지고 지금 20% 정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 네네. 자, 그런데도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예. 빠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또 한 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탈출할지 네네. 아니면은 뭐 그냥 좀 기다려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쵸?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추가 매수 해도 될지 한번 그럼 물어봐야겠네요,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김도 전문가님, 후성인데, 네. 이거 추가 매수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 한 번에 하실 필요는 없고, 역시 나눠서 단기간이라도 좀 나눠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회사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볼 때 기다리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단가 저기 우리 후성 국산화 이런 얘기 나올 때 큰 급등했을 때 사셨잖아요. 그죠? 네, 네네. 작년이었나요? 그죠? 한 7월달? 이때쯤에. 작년에 사가지고 네. 11,000원에 샀었어요. 네, 11,000원에 그랬는데, 샀다가 또 떨어졌는데 좀 샀는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또 하락해버렸죠. 그죠? 예. 네, 근데 괜찮아요. 지금 후성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바닥 신호, 후성은 제가 후성만 봤었을 때는 다 빠졌거든요. 말 그대로 올랐던 만큼이 그때 7월달 올라갔던 게 원래 시간적으로 길게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으로 크게 조정이 나오는 바람에 시간적인 조정을 좀 좁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하락이 추가적으로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안전한 부터 회사니까.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할까요? 근데 조금씩인데 한 번에 사지 마세요. 한 번에 사지 말고 지금 20%잖아요. 그죠? 20%를 더 사야 되는데 바로 안 올라와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이 후성 같은 경우 바닥권에 떨어지는 순간 말 그대로 13일 때부터 이 아래 구간에 여기서 연기금이 계속 샀거든요. 말 그대로 연기금이 방어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기금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기금이 상승 탄력을 크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밑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급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올라간다라고 해서도 급하게 따라 살 필요도 없고 항상 떨어지는 걸 사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네, 네. 올라간 양봉, 음봉은 아시죠? 그죠? 파란 거 네네. 이렇게 빠질 때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 거 빠질 때 사시되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 5,500원 아래에서만 5,500원 예. 지금 올랐다라고 해서 이거 다시 아래로 빠질 수 있어요. 올라가게 네. 되더라면 오늘 또 조금 단가를 조금 올리더라도 시간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1%씩 2%씩만 늘려가세요. 그래서 네. 20% 정도만 단기적으로 네. 이렇게 늘려가면서 일주일에 예. 한 번씩 매일 예. 사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기간은 오래 걸려야 되겠죠? 그렇게 낮춰가면은 제가 볼 때 평단가가 한 8,000원 초반대는 될 것 같아요. 낮추다 예, 예. 보시면은. 예, 그럼 예. 8,000원 초반대만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예. 사는 물량. 그럼 똑같은 예. 금액이 절반 정도 되겠죠. 예, 예. 그럼 매수가 맞춰질 때 절반은 매도하세요. 파세요. 아. 아시겠죠? 예, 예. 팔고 나머지만 들고 있고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